네, 녹화 시작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화면이 어제랑 비슷한지 잘 모르겠네. 글씨가 조금 작아진 것 같기도 하고. 일단 가봅시다. 자, 13번이에요. 228페이지. 13번. 그림가는 동일 직선상에서 운동하고 있는 자동차 A와 정지에 있는 자동차 B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 지금 무슨 그래프가 주어진 거냐를 보면 ST 그래프가 출제가 되어 있죠. 지금 이어폰을 끼고 제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 헷갈려서 안 되겠다. 뺄게요. 자, 지금 ST 그래프인데 ST 그래프가 나오면은 무조건 VT로 전환을 하고 풀어라 이제 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VT 그래프로 전환을 해보면 뿅, 뿅. 처음에는 등속도로 이렇게 쭉 가죠. 그래서 이제 4초 동안에 20, 4초 동안에 20, 이제 5가 되네. 5. 그래서 처음에는 5. 그러다가 이게 점점 기울기가 완만해지다가 나중에 6초가 되면은 네, 완전 멈춰버리네요. 0 되네요. 그러다가 다시 이게 마이너스 기울기로 급격해지다가 나중엔 또 마이너스 5가 되네요. 그래서 8초부터 10초 사이는 네, 이렇게 되더라 라는 거죠. 자, 이때 중요한 거는 이 S가 뭐냐면은 절대적인 S가 아니라 거리 S예요. 거리 S. 사이의 거리. 이걸 두 글자로 간격이라 그러죠. 간격. 이거 어제보다 코 감기가 더 심해진 것 같아가지고 훌쩍훌쩍 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세요. 죄송해요. 그래서 간격에 대한 S니까 요 부위는 무슨 부위가 되냐? 당연히 이제 상대 속도, relative가 되더라. 자, 이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보시오. 기억. 0초부터 12초까지 A의 이동거리는 60m/s이냐. 자, 지금 주어진 거를 조금만 더 확인을 하면 나는 0초 나 그래프 정지에 있는 그러니까 운동하고 있는 자동차 A 운동하고 있는 자동차 A가 있고 그 다음에 정지에 있던 자동차 B가 있고요. 그 다음에 0초와 10초 사이에 일정한 속력 V로 운동하고 있는 자동차 A와 4초일 때 출발을 했대요. 4초일 때. 그러면 4초일 때까지는 이제 B가 계속 정지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지해 있을 때 봤을 때 상대속도가 오니까 그러면 A는 5라는 등속력으로 계속 간 거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A는 5라는 등속도로 계속 간 거구나. 그 다음에 이제 B는 정지해 있다가 4초일 때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이제 4초 이후를 보면은 이 상대속도가 점점 감소를 해서 나중에 6초일 때 0 되죠. 그러니까 상대속도가 0이라는 거는 속도가 같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정지해 있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뻥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올라간 게 이제 5까지 빨라진 거죠. 5.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그 값으로 바뀌었어요. 6초가 지나면 마이너스. 그러니까 더 빨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이 된다. 뭐 이러는 거죠. 더 빨라져가지고 10. 그 다음에 이렇게 쭉 가더라.
그게 이제 8초를 지났을 때.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근데 이제 막상 시험장 가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그려볼 정신이 없죠. 멘탈이 완전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평소에 좀 네,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마음가짐 좀 가져야 됩니다. 자, 어쨌든 답은 금방 볼 수 있어요. 기억 0초부터 12초까지 A의 이동 거리가 얼마인가요? 네. 그러면은 속도가 5였으니까요. 네. 그러면은 10이면은 60m. 그래서 기억은 맞고. 그다음 니은 4초에서 8초까지 B의 속력은 점점 증가하다가 감소했느냐? 아니죠. 계속 증가하게 되죠. 아닌 거고. 그다음에 8초에서 10초 사이에 A, B의 운동 방향은 같으냐? 이거 계속 얘네들은 계속 플러스 방향으로 가고 있죠. 여기 운동 방향에다가 평균 줄 치신 다음에 이거는 네, V의 부호를 얘기하는 거다. 부호. 계속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V의 부호니까 둘 다 플러스다. 부호는. 그래서 방향은 같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14번. 자, 그림은 XY 평면에서, 자, 이건 2차원이죠? 1차원이고, 이제 또 VT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VT가 나오면, 그러니까 2차원이 되든, 또는 이제 상대 속도가 되든, 뭐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ST, AT는 뭘로 푼다 그랬죠? VT로 전환해서 풀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과정만 해도 충분히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VT는 여기서 벌써 기울기가 이제 각도고, 그 다음에 면적이 네, S가 되니까요. 정보를 다 갖고 있으니까 VT는 쉽게 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뭐 2차원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상대 속도라든가 무체 두 마리라든가 뭐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얘도 좀 그런 맥락에서 출제가 되는 거죠. 자, 각각 이제 얘네들이 운동을 한다. 자, 이때 AB에 대해서 운동으로 이제 옳은 것을 골라보시오. 자, 기억 0초부터 1초까지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의 크기는 어떻게 되나요? 자, 지금 이제 그 기울기를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요 기울기는 1분의 5가 되죠. 1분의 5. A는 1분의 5. 그 다음에 펜 바꿔서 B는 기울기가 3분의 15. 역시나 1분의 5. 그러면 이제 똑같은 기울기예요. 그래서 그 말은 속도가 똑같이 일정하게 변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 라는 거는 당연히 이제 일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증가한다라는 건 틀렸어요. 일정하다.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1초에서 3초까지 이 전 구간이네. 그죠? 각도의 크기는 A, B가 같으냐. 그쵸? 기울기니까요. 그죠? 당연한 거고. 이건 좀 문제 그 순서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니은이 먼저 나왔어야 되는 건데. 그죠? 그래야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자, 따라해보세요. 합답형 문제에서 자, 따라해보세요. 입이라도 뻥긋뻥긋 해보세요. 합답형 문제에서 기억을 구할 때는 니은을 구할 때는 기억의 결과를 이용한다. 그래서 니은이 먼저 왔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각도가 같구나. 그러면 기억에서 상대 속도가 일정하게 있구나. 이렇게 와야 하는 게 맞는데 이건 좀 바뀌어서 냈네요. 그다음 디귿 2초일 때 속력은 A가 B보다 크다. 2초일 때 2초는 네, 여기인데 그죠? 그때 속력은 A가 더 크냐? 그냥 뭐 이거는 육안으로 보면 그냥 바로 구할 수 있는 뭐, 네, 그런 문제이네요, 그죠? 그다음에 이걸 이제 실제로 계산을 하려면 또 기울기를 따져봐야겠죠, 하나하나 꼼꼼하게, 그죠?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기니까요. 여기면은 지금 여기서 15가 되니까 이거 7.5겠다, 7.5.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5씩 떨어지니까 이거 5가 되겠네. 5. B는 5. 이렇게 따지니까 A가 더 큰 게 맞네. 네.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그런데 제가 다 풀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15번. 15번도 되게 지문이 많이 나오는 건데 이것도 상대속도 문제거든요. 파장의 크기가 8m인 자, 람다가 8m다. 인 파도가 2m/s의 속력으로 진행할 때 파도의 진행 방향과 반대방향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마주 보면서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얘가 2, 얘가 3, 그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 그럼 상대 속도는 5죠, 5.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오면은 이제 상대 속도 자체는 값 자체가 커진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 그다음에 요렇게 반대 방향으로 가더라도 얘가 3, 얘가 2 하면은 상대 속도는 역시나 5. 알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반대 방향. 요렇게 오거나 요렇게 오거나 둘 다 숫자는 커져요. 자, 그거 감안해서 1초당 뱃머리에 두 개의 파도가 부딪히고 있다면 배의 속력은 얼마인가요? 자, 일단 파도의 속도가 플러스 2m/s. 그 다음에 배의 속도는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주어진 게 뭐냐면은 1초당 뱃머리에 두 개의 파도가 부딪힌다라고 하는 거는 누구 입장이에요? 배 입장이죠, 배 입장. 그래서 이거는 배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다, 배 입장. 그러니까 배에서 봤을 때 두 개가 부딪힌다는 거지. 근데 이게 몇 미터냐? 8m란 말이에요. 8m. 이 8m는 누가 보더라도 8m예요. 정지한 사람이 보나 움직인 사람이 보나 이 8m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1초에 두 개가 온다고 했으니까 얘는 무려 1초에 16m, 1초에 16m를 오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누구 입장에서? 배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은 배가 봤을 때 이제 파도의 상대 속도인 거지. 됐죠? 그러면 얘는 뭐 빼기 뭐냐? 네. 목적어, 관찰 대상, 파도 빼기 그다음에 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땡땡땡. 자, 여기서 파도의 속도가 얼마예요? 라고 물었으니까 아니 배의 속도. 다시 뿅뿅뿅 다시 들어가라 한 번 더. 네. 배의 속도가 얼마예요? 라고 했으니까 배의 속도는 넘기면은 파도의 속도 그다음 빼기 그다음에 배에서 본 파도의 상대 속도. 파도. 그럼 파도는 플러스 2죠? 플러스 2고 그다음에 뭐 배에서 봤을 때 파도는 이제 플러스 방향으로 오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플러스 16. 해서 마이너스 14가 실제 배의 속도다. 뭐 그런 얘기예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왼쪽으로 간다. 그래서 답이 3번. 끝. 그리고 별표 쳐놓으시고요. 꼭 다시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얍 넘어가라. 자, 16번. 자, 기차 타고 KTX 타고 놀러 가나봐. 자, 16번. 자, 기차는 바람이 불지 않고 바람이 분다. 이거 이소라 노래인데 바람이 안 분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비가 그냥 그대로 쇽쇽 떨어진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비가 그냥 이렇게 쇽쇽 떨어진다 그런 말이고 비가 오는 날 일정한 속력 V로 직선 운동한다. 네, 일정한 속력 V로 직선 운동한다. 여기가 영희가 창밖을 봤을 때 빗방울이 그러면 여기서 게임 끝난 거예요. 주어가 영이에요. 영희가 주어예요. 주어. 관찰대상. 그 다음에 뭘 본 거죠? 빗방울을 본 거죠. 이게 목적어죠. 그럼 여기서 벌써 뭐가 성립해요? 상대 속도 관계가 또 성립하는 거죠. 자, 이때 연직 방향과 일정한 각 세타로 비스듬히 내렸다. 네, 누가 봤을 때? 영희가 봤을 때라는 거죠. 그러면은 요 방향이 뭐가 되냐면은 이제 상대 속도의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이고 야 영희가 봤을 때 빗방울의 상대 속도 방향이 된다. 자, 이때 기차 밖 정지한 관찰자, 그러니까 외부에 뭐 경찰 아저씨가 있겠죠. 그 아저씨가 봤을 때 기차랑 빗방울랑 어떻게 보이냐? 그러면 정지한 관찰자가 봤을 때의 기차와 빗방울의 운동은 뭐라고 부르냐? 각각 절대 속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절대 속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봐라. 자, 기억. 기차는 영희의 앞쪽으로 간다. 그렇죠? 영희가 앞으로 가니까 당연히 자기 반대 방향으로 보이겠죠. 이건 사실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알겠죠? 내가 동쪽으로 가면 내가 보는 사람들은 다 서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억은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니은. 빗방울의 속력은 점점 증가하나요? 자, 이거는 좀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상대 속도라고 하는 것은 영희가 본 빗방울의 상대 속도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빗방울의 속도 빼기 영의 속도예요. 자, 근데 지금 그 빗방울은 영희는
등속이라고 돼 있죠. 영위는 등속. 영위는 등속. 근데 빗방울의 세타가 변해요, 안 변해요? 일정하죠. 방향이 일정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요거를 이렇게 합시다. 빗방울은 아래쪽으로 내리니까요. 그림을 이렇게 그릴게요. 빗방울은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린다. 아래쪽으로 이렇게 빗방울. 그 다음에 영희는 이렇게 앞으로 간다. 그 다음에 요거 빼는 거 방법 알죠? 빼기 방법. 어디에서 어디로? 네, 주어에서 목적어 또는 뒷벡터에서 앞벡터 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때 이 각이 세타인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했냐면 일정한 각을 유지한다고 했죠. 그럼 일정한 각을 유지하려면요, 영이랑 빗방울은 이 상태에서 방향도 절대 변하면 안 되고 크기도 절대 변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니은, 빗방울은 속력은 증가한다. 아닌 거죠. 그 다음에 디귿. 만약에 이게 60도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60도라고 하면은 속력은 얼마냐? 라는 거예요. 60도라고 하면. 그러면은 지금 영희의 속력은 V라고 주어졌잖아요. 영의 속력은 V. V. 그 다음에 쉐타가 60도. 60도. 그러면은 이제 뭐가 성립하느냐? 60도면. 이게 조금 더 커져야 되는데, 네, 2대, 그 다음에 1대, 네, 루트 3. 이게 좀 더 커지는 60도니까, 그죠? 자, 그래서, 네, 빗방울의 속력은, 네, 0이보다 루트 3배 크네요, 그죠? 그래서 디귿은 맞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아니면은 뭐, 탄젠트 이용해도 되죠? 정 아리까리 하면은. 자, 여기서 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60도는, 그러면 탄젠트는 이제 빗변분의, 아니, 밑변분의, 즉, 빗방울의 속도분의 대변, 즉, 영의 속도 V. 탄젠트 60도는 루트 3이니까요. 그래서, 빗방울의 속도는, 뭐야, 왜 안 맞아? 뭘 잘못한 거지? 아, 이게 맞구나. 아, 빗방울의 루트 3분의 1. 아, 그래, 아까, 어? 이게 맞네? 루트 3분의 V. 60도면, 아, 이거 잘못 적었구나. 그러네. 아까 제가 이거 잘못 적었네요, 그죠? 60도면 이게 루트 3이고, 이게 1이죠, 그죠? 잘못 적었네. 그러니까, 0의 속도가 루트 3배 큰 거지. 그러니까, 빗방울 속도는 당연히, 네, 루트 3분의 1이 나오는 게 맞지. 그래서, 디귿은 틀린 거네요, 그죠? 디귿은 틀린 거다. 땡,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답은 기역. 자, 그 다음에 17번 봅시다. 자, 17번. 자, 그림과 같이 수직으로 교차하는 고속도로의 중앙 5점을 중심으로 대칭인 원형도로가 있다. 대칭이래요, 대칭. 대칭. 자동차 A와 B가 동시에 지나간대요. 동시에 지나가서 얘네들이 각자 삥삥 도는 거야. 그 A는 A 나름대로 이렇게 삥 돌고, 이제 B는 B 나름대로 삥 돌고, 그런 다음에 또 얘네들이 또 동시에 도착을 했대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똑같이 생긴 원형도로인데 동시에 같은 시간 동안에 이제 왔다 이런 얘기니까 결국 얘네들은 이제 속력이 똑같은 걸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속력 자체는 일정하다. 등속력으로 갔다. 그 다음에 시간은 t다. 자, 옳은 것을 골라보시오. 자, 기억. 시간 t 동안에 두 자동차의 평균 속력은 같냐? 자, 평균 속력은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은 시간분의 거리죠. 예, 거리 똑같고 시간 똑같으니까 당연히 같은 거고. 그 다음에 니은 평균 속도는 같으냐? 그렇진 않죠. 왜냐면 지금 방향이 계속 180도니까요. 그래서 크기는 같겠지만은 방향이 계속 180도라서 그렇진 않고. 그 다음 디귿 상대 속도는 어떻게 됐냐? 상대 속도는 당연히 이제 똑같겠지. 왜냐면은 그 얘네들이 같은 속력을 유지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얘네들이
계속 반대로 간단 말이야. 계속 이렇게 반대로 가니까 계속 이렇게 반대로 가니까 네, 당연히 이제 그 만약에 각각의 속도가 v라고 하면은 각각의 속도가 v라고 하면은 네, 상대 속도는 2v가 되겠지. 2v. 계속 반대로 가니까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 스쳐 지나갈 때 봐봐요. 처음에 스쳐 지나갈 때 이렇게 이렇게 그죠? 얘가 플러스 v고 얘가 마이너스 v. 그러면 2v죠. 그 다음에 얘네들이 같은 속도로 계속 움직이니까 한 놈이 여기서 이렇게 v로 플러스 v로 오면은 한 놈은 여기서 반대로 또 마이너스 v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계속 2v인 거지. 네. 그래서 디귿은 당연히 맞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야 네, 18번. 자, 그림가와 나는 철수와 영희가 각각 자유낙하, 그러니까 정지 상태에서 이렇게 쭉 간 거죠. 를 4타점 간격으로 잘라서 만들었다. 4타점. 아이고, 야, 4타점. 그러니까 1초에 4번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프리퀀시라 그래. 프리퀀시는 1초에 4번. 이거를 4헤르츠라 그래. 4헤르츠. 프리퀀시. 프리퀀시. 보통 뭐 진동수라고 하기도 하고 주파수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1초에 4번 빵빵빵빵빵 이렇게 찍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꿔 말해서 땡땡땡. 그러니까 한 번 찍을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당연히 4분의 1이지. 4분의 1. 역수치하면 되지 뭐. 4분의 1초. 그래서 좀 아셔야 될 거는 t는 f의 역수구나 라는 관계를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0.25초가 주의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요걸 이렇게 자른 거예요. 잘랐는데 지금 이게 얼마다라는 수치는 없죠. 수치는 없는데 우리 대충 이걸 1이라고 합시다. 1.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1차 함수니까요. 2라고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3. 그 다음에는 4.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뭐 1m라고 하면은 이게 무슨 뜻이 되냐면은 0.25초 동안에 1m를 이동한 거예요. 그러면은 0.25초 동안에 0.25초 동안에 1m를 이동한 거니까요. 또는 분수로 써볼까요? 분수로. 네, 4분의 1초 동안에 1m를 이동한 거니까요. 얘는 사실은 4m/s가 돼요. 자, 이때 이게 뭘 쓴 거냐면은 델타 t분의 델타 s를 쓴 거잖아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거는 그 구간에서의 평균 속력이 되는 거예요. 평균 속력. 그래서 그러니까 해석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여기서 1은요. 이동 거리라고 해석하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되고 4분의 1초 동안에 1m 이동한 거니까 이거는 평균 속도 개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구간은 평균 속도가 1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간은 평균 속도 2, 세 번째 구간은 평균 속도 3, 그 다음은 평균 속도 4 요렇게 보셔야 돼요. 물론 이제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제 4분의 1을 곱해가지고 첫 번째 구간은 4m/s, 두 번째는 8m/s, 네, 요렇게 해서 색깔을 바꿔서 4m/s, 그 다음에 8m/s, 12m/s, 16m/s 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래프를 또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두 번째 그래프는 이걸 그냥 잘라서 이렇게 엎쳐 놓은 게 아니라 여기 이제 1m 간 거랑 그 다음에 2m 간 거랑 그 다음에 3m 간 거랑 그 다음에 4m 간 거랑 이렇게 누적으로 붙여놨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ST 그래프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잘라서 이렇게 밑에 바닥에다 딱딱딱 붙이면은 이건 평균 속력으로 해석을 하는 거고 누적으로 붙이면은 이거는 ST 그래프로 해석한다.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기억 가로축은 시간을 나타내느냐? 네, 가로축은 이제 0.25초를 나타내게 되죠. 그 다음에 니은 세로축은 가에서 세로축은 이동거리냐? 아니 나. 그 다음에 디귿 나에서 세로축은 속도나 이것도 바뀌었죠. 그 다음에 기울기는 각속도냐? 네, 왜냐면 가에서 이게 VT인데 이게 직선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서 직선으로 이렇게 쫙 나오니까 그래서 리을이 맞더라. 그래서 기억 리을 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정확하게 해석하는 거를 전에 뭐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다시 한번 더 짚어드리면은 우리가
얻은 데이터는 평균 속도 그래프를 얻었단 말이에요. 평균 속도 그래프. 자, 여기가 0.25초, 그 다음에 0.5초, 그 다음에 여기가 4m/s, 여기가 8m/s라고 가정하자. 이때 이게 어차피 평균 속도 자체가 일정하게 누적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이제 1차 함수 그래프 또는 이제 등각속도 그래프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이제 예상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1차 함수 그래프를 그어 주셔야 되는데 어디를 그어 주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여기 끄트머리를 이렇게 연결해 주는 사람도 있더라고. 또 어떤 사람은 가운데, 또 어떤 사람은 뭐 이런데 막 연결해 주기도 하는데 그 원칙이 있어요. 어디를 연결을 해야 되냐면은 자, VT 그래프에서 얘가 요렇게 됐다고 봅시다. 자, 이게 뭐 2, 그 다음에 요게 6이라고 합시다. 자, 이때 평균 속도가 얼마죠? 3이에요, 3. 평균 속도는 3이야, 3. 그래서 평균 속도가 3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그냥 3이라는 속도를 유지하면서 일정하게 이렇게 갔다, 이런 해석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똑같으냐면은 요 면적이 똑같은 거예요. 면적이. 요 면적이랑 삼각형 면적이랑 그다음에 요 사각형 면적이 이제 똑같은 거죠. 이때 평균 속도 그래프랑 그 다음에 실제 그 1차 함수 그래프는 어디서 만나냐면은 네,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가운데에서 만나요. 이 전체 구간에서 가운데 지점에서 만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할 수 있으셔야 돼. 뭘 할 수 있으셔야 되냐면은 이 VT 그래프가 이렇게 1차 함수로 주어졌을 때 이거를 평균 속도 그래프로 바꿀 때는 이제 가운데 중간값을 이제 이렇게 상수함수처럼 그리는 걸 할 수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평균으로 놨어. 평균 속도로 놨어. 그러면은 여기서 1차 함수를 역으로 추론하는데 어디를 지나가게끔? 가운데를 지나가게끔 이렇게 그럴 수 있으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데이터는 무슨 데이터냐? 평균 속도 그래프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디를 연결하냐면은 가운데 중점을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됐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예, 0.25초의 절반 요 때는 순간속도 4, 그 다음에 0.25초일 때는 순간속도가 6, 그 다음에 요 순간에서는 순간속도가 8, 요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가속도도 바로 구할 수 있어요. 가속도는 그러면 이제 요 데이터랑 요 데이터 두 개를 이용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요거 0.25초고요. 4분의 1. 그 다음에 4에서 8까지 갔으니까 4고요. 그래서 16m/s 제곱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네.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19번. 19번도 역시나 이제 아까 했던 그 종이 테이프 또는 타점 그 기록계라고 하는데 그 문제를 역으로 낸 거예요. 거꾸로 뒤집어서. 그러니까 아까는 자유낙하로 점점 빨라진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홀컵에 이제 들어가면서 이게 점점 느려지는. 그래서 얘도 1차 함수 그래프를 나타내는. 다만 이제 요렇게 되는 뭐 그런 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얘도 해석을 한번 해보자. 해석은 아까랑 이제 똑같이 해볼게요. 자, 금방 해볼게요. 자, 0.5초 간격입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4m는 4m라고 보면 안 되고 0.5에 4m니까요. 8m/s가 속도인 거예요. 8m/s.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m죠. 근데 그냥 3m가 아니라 0.5초에 대한 3m니까요. 얘는 6m/s. 그 다음 세 번째는 2m니까요. 그러면은 얘는 0.5초에 대해서 4m/s. 그러니까 8, 6, 4 마지막은 2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얘를 그래프를 그려보면 처음에 8이었다가 8,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2 이렇게. 그래서 0.5초, 1초, 1.5초, 그 다음에
2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뭘 연결을 해줘야 되냐? 네, 얘기했다시피 가운데를 이렇게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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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찍어가지고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가 이제 얼마씩 속도가 줄어드는지 또 금방 해석이 되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0.25초일 때는 이게 8이었다가 그다음에 0.5초가 되면은 7이 되는 거예요. 7 가운데 값. 그다음에 0.75초가 되면은 이제 6이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 이제 가속도랑 순간속도 뭐 다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심지어 처음의 속도도 구할 수 있죠. 처음의 속도. 요거 한 칸 갈 때마다 일씩 떨어지니까 처음의 속도는 9m/s구나 라고 이제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결국은 언제 멈추느냐, 네, 딱 2가 될 때 이제 그때 멈추게 되네. 자, 기억. 네, B 지점에서 순간 속도는 7이다. B 지점은 네, 여기 경계 지점이죠. 구간의 경계 지점. 네, 구간의 경계 지점은 이제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7이죠. 7. 맞고 그 다음에 디귿 가속도가 얼마냐? 가속도는 이제 기울기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기울기는 요 점하고 요 점 두 개. 이게 0.5초죠. 그 다음에 2. 그래서 4. 그래서 니은 땡. 그 다음에 디귿 가속도의 크기는 네, 등 가속도니까요. 틀렸죠. 네, 요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19번까지 풀고 이제 끝낼게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문제 4개가 남아있는데 요거는 좀 이따가 오전에 뭐 한 10시나 11시쯤 해서 다시 한 번 더 촬영을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챕터 1 다 끝내고 이제 내일 아침에는 챕터 2 뉴턴 법칙을 푸는 걸로 합시다. 그리고 좀 이따가 1시 반에 우리 강의 시간대에 뵙는 걸로 할게요. 네, 아침에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오전 수업 열심히 들으세요. 좋은 아침 보내세요. 빠이.